안녕하세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를 시작할까? 해서 오늘이 두 번째 지났고 세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 할 때 진짜 많이 어색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스마트폰 앞에서 내가 나를 보고 강의하려니까 어색하긴 합니다만 많은 시청자들께서 앞에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 강의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기 삶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삶을,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반문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긍정한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비전 있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부정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청년의 말을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현재를 부정하면서 자네의 삶을, 자네의 꿈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네의 꿈은 진행형이 될 것에 그러나 현재 자기를 긍정하면서 꿈을 키워나간다면 자네의 꿈은 지금부터 이루어진 것이 될 걸세. 선문답 같은 답변인가요? 그는 제 이야기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을 존중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오늘의 나의 상태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 그것들의 합집합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까? 또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며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은, 내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몇 달 전에 대학 동창생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고지식하고 순수하고 좀 우직한 데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친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친구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변화를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기초해서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순수하고 고지식하고 우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생활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전문성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시대 선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운둔형 외톨이다, 너무 고지식하다,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철학에 맞게,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철학에 맞는 그런 원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도 한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죄의 궤도에 올라서 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헤어질 무렵에 그는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비록 변방의 선비로 살았지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네. 다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좀 더 긍정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후회스럽네. 그래서 나는 나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상황을, 그 위치를,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하면서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의 방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긍정과 수용, 그 친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깊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그런 인생을 살 때 항상 만족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본인의 선택과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이분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이분에게 최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겠다고 어떤 다짐을 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환경과 그리고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무척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또 세월이 되면 이런 해석 밖에는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마음 소리는 인생의 목적을 성장으로 봅니다. 우리는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선택합니다.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5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고 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딱한 신세를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나름대로는 회사에 충성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느냐. 그는 두통에 불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긴 어둠의 터널을 나오기 직전에 저에게 한 말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권고사직은 예견된 것입니다. 저의 선택과 결정이 그랬으니까요. 돌아보면 저의 권고사직이 예견된 것이었다니요. 예견된 것이었다니요. 내 선택과 결정이 그랬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만일 제가 안정된 삶을 원해서 그 직장에 좀 더 오래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 저는 상사의 비위를 더 잘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야근을 했을 것이고 주말 근무를 자처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선택과 결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택과 결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제가 만들어 간 것입니다. 왜 제 상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갔겠습니까? 저는 직장보다도 더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직장을 나온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이러한 일들, 그것은 어차피 피할 일이 아니다. 내가 끌어안고 갈 그런 상황들이다. 왜? 그것은 나의 것이니까. 마음 소리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물론 저도 이러한 관점을 그에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린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었고 그 선택과 결정을 저와 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상하게 어려운 삶의 텍스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 자, 여기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분석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의 주체는 바로 에고, 자아입니다. 의식의 중심인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에고, 자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석 심리학은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고를 최종적으로 안내하는 정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무의식,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원형들이 있습니다. 이 원형은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원초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원형에 의해서 원형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의 에고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형은 선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인생의 로드맵대로 살게 되어 있다. 각자의 원형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이 개인 무의식 안에는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 표상은 부모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표상입니다. 자상한 부모 경험을 했다. 그러면 자상한 부모 표상이 생길 것이고 그는 자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겠죠. 이기적인 부모 경험을 했어. 부모가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지 자식의 욕구에 대해서는 눈을 돌려버렸어. 그러면 이기적인 부모 표상이 형성이 되겠죠. 그는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욕구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무의식의 정신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전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태어난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가 환경에서 경험한 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 표상은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양한 인간관계라든가 문화예술 체험 또한 여러 지식을 통해서 또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상 표상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초,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밑자료가 되는 그러한 정신 요소죠. 이 둘을 조합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큰 틀이 있어. 이건 원형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틀이에요. 이것은 선험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는 여기다가 각자의 개인 무의식에 있는 각자가 환경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죠. 선험적인 어떤 것에다가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고의 자유의지도 개입이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각자의 인생은 큰 틀이 있는데 커다란 틀이 있는데 큰 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데 환경적인 경험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자유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변화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은 내가 존중해야 된다. 나는 내 요 모양, 요 모습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너가 원해서. 나는 내 이 모습을 원했나요? 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인생의 교과서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을 만든 거야.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언제나 그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러한 환경, 이러한 나의 구성 요소들이 나를 최적의 어떤 성장의 길로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마음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나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대로 족합니다. 나는 지금 나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대로 족합니다.
오늘의 마음소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